장가희 기자, 그리고요, 이렇게 여야가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드디어 만납니다.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선 앞서서 오전 9시 30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 중에서 동료 시민과 함께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늘 기자들이 어떤 이야기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사 대 피해자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90도로 폴더 인사하지 말고 네. 약 15도만 기울여서 인사를 해라. 각도까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최근에 날선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검사 사칭하신 분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 사람의 설전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전을 벌여온 두 사람인데 정광규 대변인, 네. 15도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할까요? 아니면은 뭐 예의 갖춰서 90도로 할까요? 어떨까요?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이번에 이 민주당 당대표를 예방하는 자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과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응해야겠죠. 뭐 15도 인사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악수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지 않고 해서 꽃꽃 장수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주적의 개념이니까 그렇고 민주당 당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정치를 논의할 협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당대표의 자격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대화하고 인사하는 게 네. 저는 좋은 자세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궁금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15도로 인사할까요? 뭐 90도로 할까요? 아니면 꼿꼿하게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웃으면서 꼿꼿하게 할 것 같은데요. 꼿꼿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검사와 피해자라는 관계 이것 자체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어요. 여당이 야당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책임지고 정부를 책임지는 게 여당인데 야당 대표와 싸우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 이걸 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문법만 탈피하지 말고 특수부 검사의 문법도 좀 탈피하라. 상대가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경제를 그리고 국가를 민생을 함께 나아가야 될 협치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 생각을 좀 가시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 서민과의 동행을 하셔야지 권력과의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좀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민생이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를 좀 모셔서 국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두 분 말씀 종합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90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0도, 꼿꼿하게 90도 이런 연출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만났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요.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는 뜻의 현의 살수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 네. 요거는 또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당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사당화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민 성인의 자세로 이재명 당대표도 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사직생의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도 살 수 있다는 충정 어린 말씀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그 충정 어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약간 고깝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만이 알 수 있겠죠. 이수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안에 거치 표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갈등 구조, 뭐 당내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뭐 비대위 아니면 탈당, 뭐 이런 민주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돼요. 단결해야 될 때고요. 지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이 분열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결국 무능한 정부가 계속해서 힘을 갖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단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현의 살수를 얘기하셨는데 네. 이 현의 살수는 김구 선생님이 윤복일 의사에게 폭탄 투척을 지시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구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책임 없이 만약에 물러나버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분당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할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의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됐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고요. 그것이 곧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